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예요. 우연치 않게 이곳을 알게 되었고 집안일을 하면서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늘 듣기만 하다가 저도 한번 제 사연을 보내볼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먹은 김에 보내보자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너무나 달랐어요. 연애를 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펑펑 쓸 줄만 알았던 이 남자의 경제관념이 바뀌기 전까지 저희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소개팅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저와 다른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만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마음이 우울했을 때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친구는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친구의 거듭되는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남편을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구와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라고 소개하는 그 남자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웃을 때 귀여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데 남편은 달걀형에 웃지 않으면 차가워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있어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오태가 나는 그런 체형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검정 슬랙스에 운동화, 자켓을 걸치고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원피스를 대충 입고 나갔었어요. 친구는 서로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자신은 빠지겠다며 자리를 피해주었고 저는 남편과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나간 자리도 아니었고 제 이상형도 아니었기에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서 여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차가운 첫인상과는 달리 말투가 부드럽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취미생활과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머, 그러네요? 대화를 많이 했더니 배도 고픈데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좋아요. 저는 카페에서 이야기만 나누다가 금방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의외로 남편과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더 오래 있고 있다는 생각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 사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구도 아마 저희가 카페에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스타를 먹으러 갔어요. 저는 크림 파스타를, 남편은 로제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식사까지 다 한 저희는 식당을 나왔고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친구는 마지못해 나간 애가 지금까지 같이 있었냐며 웃었어요. 친구에게서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었고 회사에서도 일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서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들에게까지 인기가 좋다는 남편에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통화를 끝내놓고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어요. 저와 참 잘 맞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괜찮으면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양다리를 걸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저인데 친구 말대로 정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웃음이 났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최근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저는 액션을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거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할까 하다가 남편은 또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영화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주말에 영화관에서 만난 저희는 팝콘과 콜라를 사서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영화가 잔잔해서 언제 끝나나 시간만 계속 보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고 저희는 대학가를 걸었어요. 남편은 영화가 어땠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로맨스보다는 액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도 그렇다며 서로 사실대로 말했으면 영화를 보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건 할 걸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말하자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도 많은 데이트를 했어요. 같이 콘서트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영국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도 좋았어요. 지금은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텐데 그때는 그게 왜 지루하지 않았던지 식당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도 둘이서 이야기하며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꼭 먹었어요.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된 날 남편은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고 저 역시 좋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설레었어요. 저희는 둘 다 체험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체험할 것들이 많은 곳을 찾았어요. 숙소를 정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근처 맛집도 찾고 남편과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여행 가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던 저희는 퇴근을 하고 오후에 출발을 해야 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ATV를 한번 타고 가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약속한 그날이 왔고 저희는 퇴근을 하자마자 만났어요. 그리고 예약한 숙소로 출발했어요. 점심을 먹지 못하고 출발했기에 휴게소에 들러서 간단한 것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휴게소 음식 중에서 우동을 너무 좋아했기에 우동 한 그릇을 뚝딱 하고 또 차에서 먹을 버터 오징어와 떡볶이도 샀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맛있는 것을 못 먹는다고 남편이 말했지만 맛있는 걸 어쩌겠어요. 숙소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마트에 들러 저녁에 먹을 고기와 술, 과자 등을 샀어요.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냉장고에 사온 재료들을 넣어두고 옷을 갈아입고 ATV를 타러 갔어요. 안전교육을 잠시 듣고 하나씩 탔어요. 그리고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죠. 바람까지 신선하게 부니 더 좋았어요. 신나게 몇십 분을 타고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저녁 먹을 준비를 했어요. 예약한 숯불이 들어왔고 남편은 고기를 먹기 좋게 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햇반을 돌리고 사온 야채들을 씻었어요. 밖에서 먹어서 그런 건지 남편과 같이 먹어서 그런 건지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맥주를 한 잔씩 하며 먹으니 더 꿀맛이었어요. 오늘 찍었던 사진을 같이 보면서 깔깔대다가 또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제 먹은 술 탓인지 일찍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벌써 일어나 숙소에서 준 조식을 챙기고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어? 아, 눈이 일찍 떠지던데? 우리 퇴실 시간이 몇 시였더라? 11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래? 조금 더 누워있어야겠다. 조식을 벌써 갖다 놨네. 빵 먹을래? 거기 놔둬. 여기 있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 되겠다. 그러자. 예약은 했지? 당연히 했지. 거기서 점심 먹고 꽃 보러 가면 될 것 같아. 좋았어. 남편과 저는 조식을 먹고 짐을 챙겨서 퇴직 시간을 꽉 채우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맛집이라고 간 곳은 역시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자에 앉아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줄을 서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집은 메인 음식보다는 냉면이 맛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냉면을 먹으러 온다며 이걸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메인 음식을 시킨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저희는 어떤 걸 먹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에 앉은 저는 메인 음식과 냉면 하나씩을 시켰어요. 역시 여러 번 오신 분의 말씀처럼 냉면이 더 맛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메인 음식만 시켰다면 후회할 뻔했어요. 음식을 먹고 저희는 꽃이 만개한 포토존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벌써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인생 사진 한 장을 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간 이번 여행은 저와 남편 둘 다 대만족이었어요. 앞으로 여행도 자주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시시때때 만났던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양가 어른들을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경제관념이었죠. 저와는 너무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저금부터 하는 아이였어요. 매달 받는 용돈도 거의 저금을 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받은 용돈들도 쓸 만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금을 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냈어요. 그래서인지 회사를 다녀도 씀씀이가 커지지가 않았어요. 제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어요. 용돈을 받으면 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었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별다른 저축은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쓰는 그런 남자였죠. 이 사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남자들 원래 다 그래.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해야 돈 모은다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건 핑계지. 아니라니까. 내 주위에는 다 그래.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게? 집에서 해주시겠지. 뭐? 어머니가 결혼까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인데. 돈 많으면 좋지 뭘 그러냐. 우리 결혼 비용 반만씩 하기로 한 건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우선 예산 잡아놓고 반씩 내자. 그러자.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돈으로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는 이 남자를 믿고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며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자들은 원래 결혼 전에는 모으는 돈이 없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남자들은 결혼 전에 돈 모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돈 모은다는 말도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또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나 싶어서 그 생각은 하지 말고 결혼 준비에는 신경 쓰기로 했어요.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거의 주말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예식장과 샵, 신혼여행, 집, 살림살이 등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결혼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어요. 특히나 신혼집을 고르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은 차가 없는 저를 배려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로 구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집을 구하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남편은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사자고 말했지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투덜거리는 남편을 이끌고 볼 수 있는 집은 최대한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남편과 저 둘 다 마음에 드는 한 곳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 집은 햇살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알파룸이 하나 있어서 그곳을 카페로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숙제였던 집도 계약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계약한 집 잔금만 치르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큰일은 다 끝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의 신혼집이 될 집을 둘러보며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신혼집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잔금 보내는 날인 거 알지? 알지. 이번 주에 송금해놔?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정말 미안하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기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는 먼저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남편에게 간 저는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그게 아, 정말 답답하다. 그냥 얘기해. 나 잔금 칠 돈이 없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없다니. 거기 투자하면 곧 배로 뛴다 그래서 넣었다가 지금 원금을 까먹었어. 어딜 투자해? 주식했어? 어, 뭐? 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떨어지길래 원금만 회복하면 빼려고 했는데 자꾸만 떨어져서. 바보야. 지금이라도 당장 빼. 조금만 있으면 오를 거래.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미쳤어? 그거 오른다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집 잔금 치를 돈을 거기에다가 넣으면 어떡해. 미안하다 정말. 지금이라도 빼자.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빼는 게 낫다니까? 그럴 수는 없어. 진짜 오른다니까? 나 빼고 나서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답답하다. 나 진짜 어떻게 널 믿고 살지? 원금만 회복하면 바로 뺄게. 진짜 약속해. 다음 주에 잔금 문의하는데 그럼 어쩔 거야? 내가 내 은행 문 여는 대로 대출 알아볼게. 까먹고 있는 돈은 못 빼고 또 대출 받겠다는 소리야?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주식 팔면 되지. 그건 안 된다니까. 내가 우선 낼 테니까 한 달 안에 그 주식 원금 회복이 안 돼도 팔아. 알겠어. 그럴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생활비 내고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못하겠어. 내가 다 관리하고 매달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하는 걸로 하자. 그래, 알겠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 대신 우리 집에는 비밀이다. 저는 잔금 치를 돈으로 주식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저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이참에 남편의 경제관념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남편 뒤시다거리 하다가 세월을 보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일주일 뒤 저희는 잔금을 치르고 가구와 가전을 넣고 신혼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몄어요. 결혼식 전날 밤 신혼집에 가게 된 저희는 꾸며놓은 집을 보며 내일이면 부부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결혼식장에 도착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했어요. 나중에 친구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그날 신부인 저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아마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친정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헬스케졌다며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는 저녁을 먹자며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 따라 같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며 주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주방에 간 저에게 앞치마를 주시며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식탁 위로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한복을 입어서 움직이기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구이를 남편이 먹기 좋은 곳으로 옮겨놓고선 남편의 밥 위에 가시를 발라 살만 올려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행동이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요.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먹고는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곧이어 거실에 있던 남편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눈만 봐도 꿀이 떨어질 때라 서로 껴안으며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쑥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을 밀어냈고 시어머니는 내일이면 가는데 자기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며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를 좀 쉬게 놔두시지. 멀리 떨어져 살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서 남편처럼 의지한다지만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서 그런지 밤새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나왔더니 시어머니께서 벌써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주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씻고 한복을 또 입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입어야 하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럼 무난 인사는 어떻게 할 거냐며 어서 갈아입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었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침을 먹자며 주방으로 가셨어요. 식탁에는 벌써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고 신혼집으로 건너왔어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한복을 벗어버렸어요. 시댁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입고 있었더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말 동안 저희는 신혼여행 때 입었던 옷들을 정리를 하고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며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신혼을 즐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떨리는 손으로 급여 통장을 전해주었고 저는 월급이 들어온 날 남편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평소 많이 쓰고 다니던 사람이라 부족하다며 투덜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편은 제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갔어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일체하지 않았어요. 모임도 여러 차례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용돈으로 다 해결하는 남편을 보고는 이제 결혼을 하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집으로 날라온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이 거의 남편의 한 달 월급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용돈을 받은 게 고작 한 번인데 그 약속을 깨버리다니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다시 식탁 위로 올려놓았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적어도 미안한 눈빛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 나오려고 했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용돈 받아서 쓰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급여 통장 줬잖아. 주면 뭐래? 카드값으로 다 나가게 생겼는데. 주위에서 결혼했다고 다들 한턱 내라는데 그럼 어쩌냐? 적당히 하면 되잖아. 너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잖아. 그게 뜻대로 돼? 나는 돼. 남자랑 여자랑은 다르다니까. 난 모르겠고 지금 그럼 용돈이랑 카드랑 같이 쓰겠다는 소리야? 용돈 쓰다가 없으면 카드 써야지. 그럼 줄이는 게 아니잖아. 신용카드 다 내놔. 그건 왜? 다 없앨 거야. 혹시 모르니 체크카드 줄게. 급하면 그걸로 써. 그렇게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모자라면 집안일하면서 용돈벌이 하던지. 내가 애야? 무슨 집안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래?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냐? 마음대로 써. 누가 못 쓰게 했어?
원래 우리 생활비만 반씩 내고 각자 버는 건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던 거 몰라? 근데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가 주식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살기 싫으면 주식 팔면 되잖아. 그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그것도 지금 약속한 한 달 지난 거 알아? 왜 자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 알겠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이게 다야.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카드를 다 주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카드를 모조리 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용돈과 체크카드를 사용했고 용돈이 부족하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싫다며 힘들어하던 남편도 차츰 적응이 되어갔고 용돈이 부족하다며 더 달라는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왜 남편이 그동안 그 용돈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퇴근을 하던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고 그 사이 핸드폰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본 순간 깜짝 놀랐죠.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씻고 나온 남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남편은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본다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았냐며 물었어요. 결혼을 하고 돈 관리를 제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남자는 결혼을 해도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어야 길을 펴고 산다며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저에게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살 거냐며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저와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살으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냐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희는 언성을 높여서 싸웠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과의 일 때문에 회사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지 않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는데 자리도 들어가시던 팀장님이 창백해진 저의 얼굴을 보고 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병원에 들린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임신 때문이었다니 저는 신랑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려고 핸드폰을 꺼내었다가 다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어제 싸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전화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은 어젯밤 싸운 탓에 여전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냉랭했어요.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맥주 한 잔을 하자며 불렀어요. 아무 말 없이 식당에 앉은 남편은 제가 준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너는 왜 안 마셔? 나 참으려고. 나 혼자 마시면 무슨 죄야? 어제는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아니야. 너도 잘한 건 없는데 뭘. 어머님이 주신 용돈 말이야. 그 얘기라면 안 해도 돼. 나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어. 잘했어. 아빠 될 자격이 있네. 뜬금없이 아빠는. 이것 봐. 내가 맥주를 못 마시는 이유. 남편은 내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임신한 거야? 오늘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 정말?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고는 저를 안고 뱅그르르 돌았어요. 너무나 기쁘다며 태명은 어떤 걸로 할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 어젯밤의 일은 사르르 녹았어요.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나 봐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로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한다며
매일 밤 뱃속의 아기에게 책도 읽어주고 과일도 예쁜 것만 깎아서 줬어요. 입덧을 하기 시작할 때에도 저희는 같이 했어요.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다곤 하는데 남편이 그럴 줄이야. 여하튼 저보다 입덧이 더 심해서 저희는 입덧이 있는 동안에는 서로 같은 공간에서 밥을 같이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소식에 시어머니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살이 빠진 아들을 신경 쓰느라 입덧하는 며느리는 보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들은 안 하는 입덧을 해서 이 고생이냐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들고 오신 장바구니에서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반찬통이 얼핏 봐도 10개는 되어 보였어요. 저 많은 음식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역시 아들 사랑은 어디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반찬통 하나를 여시는데 갑자기 음식 냄새가 제 코로 훅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속이 느글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 음식이 맞는지 속이 괜찮았어요. 제가 헛구역질하던 것을 보고 남편은 나중에 제가 없을 때 먹겠다며 시어머니가 해오신 음식들을 황급히 닫았어요.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혀를 쯧쯧 차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며 속도 그렇게 잠시 바람 쐬고 올 테니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라고 하고서는 집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를 쐬고 나니 갑갑했던 속이 확 뚫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어디에 있을까 주위를 살피다가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 커피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향이 어찌나 좋던지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를 가져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잔 시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자리를 잡은 저는 햇살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온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잔잔하게 들리는 음악까지 태교로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즐기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음식을 다 먹고 환기를 시킨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들어오던 저를 보고는 배고프겠다며 먹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었고 그 순간 딱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먹었던 그 냉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그 맛은 나지 않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며 주방으로 갔어요.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시어머니가 저희의 대화를 듣더니 남편이 있던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어주겠다며 남편을 거실로 내보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제가 하겠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됐다며 입덧하느라 고생하는데 다 되면 부를 테니 나가라고 그랬어요. 마지못해 저는 거실로 나왔고 남편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냉면이 다 됐다고 부르셨고 저는 식탁으로 갔어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시어머니가 냉면 그릇을 오븐용 장갑을 끼고 들고 오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그릇이 차가워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려주시는 냉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원한 물냉면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냉면이었어요. 저의 표정을 보신 시어머니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딜 감히 내 아들 부려먹어? 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부려먹었냐?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있는데도 이러는데 없을 때에는 더 있으면 더 있겠지 덜하진 않았을 게다. 그래서 냉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 차갑던 뜨겁던 냉면은 매한가지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해? 입덧까지 하는 내 아들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냐? 얼굴살이 쏙 빠져서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저런 애를 부려먹고 싶어? 어머니,
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해요. 뭘 같이 해? 지금 내 아들을 쥐어잡고 상정같이 사는구먼. 결혼해서 내 아들 월급도 홀라당 다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용돈 주는 것도 싫어서 돌려주게 만들고 남 밑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귀한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 어머니, 저도 남 밑에서 고생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 내가 사줬으니까 부려먹죠. 뭐? 이 집을 왜 네가 사준 거냐? 너희 결혼할 때 분명히 결혼비용 정확히 반 나눠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신 그 돈 결혼 전에 저 사람이 주식에 넣어서 지금 찾지도 못한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린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남편은 다그치시는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그렇게 다 날리냐며 남편의 등을 세차게 때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셨어요. 재빨리 남편이 뒤쫓아 나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 가버리셨고 남편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선 이야기를 했다며 저에게 화를 버럭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로도 화가 나 미치겠는데 남편까지 저에게 저러고 있으니 손이 부들부들거렸어요. 남편은 저를 보란듯이 시어머니가 해주신 냉면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안 좋을까봐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잖아. 내가 그동안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어머니가 다 아신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이라도 주식 팔지 않으면 나랑 당장 이혼이야. 너는 이혼이란 소리를 참 쉽게 한다. 내가 쉽게 하는 걸로 보여? 나 지금까지 많이 참고 참았어. 오늘도 내가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지 알아? 조금만 하던 게 벌써 반년이 넘었어. 나 이제 조금도 못 기다려줘. 결정되면 연락해. 저는 안방에 가서 가방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짐을 챙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두 팔에 얼굴을 파묻고는 엉엉 울었어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저를 안으며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내일 오전에 당장 팔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약속대로 반토막이 난 주식을 팔았고 계좌를 없앴어요. 저는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 남편에게 진즉에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말을 했지만 쓰지도 않은 돈을 날린 남편의 그 마음을 알기에 손을 잡아주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그 돈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 돈은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돈이지만 우리끼리 지금처럼 살자며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자고 말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짠순이가 웬일이냐고 말은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제가 잘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저희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 저희 집에서 안 좋은 마음으로 가셔서인지 웃음이 없으셨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어색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반틈밖에 남지 않은 돈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며 자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남편이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두 손을 잡으며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하늘에 날 것처럼 몸이 가벼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며 며칠 전 혼자 갔던 그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어요. 어둑해진 밤이라
그날처럼 따뜻한 햇살은 느낄 수 없었지만 야경이 주는 아름다움도 좋았어요. 저는 남편이 주문한 커피를 들고 향을 맡았어요. 마음이 또다시 편안해졌어요. 그 뒤로 그 카페는 저희 부부에게는 단골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예쁜 아이를 낳았고 곧 있으면 그 아이의 돌잔치를 맞이하게 돼요. 저희가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남편이 저보다 오히려 더 알뜰하게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